안녕하세요. 강 대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금요일 현충일입니다. 자, 거래대금 먼저 좀 볼게요. 엄청나게 좀 많이 터졌는데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날이었어요. 삼성전자 2.4%, 하이닉스가 3% 넘게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래대금 1등을 찍으면서 무려 2조의 거래대금이 터졌는데요. 자, 물론 며칠 전에도 2조 가까운 거래대금이 좀 동반이 됐었지만 그날은 이제 하락한 날이었습니다. 여기 파란색 음봉이었고, 자, 추세 역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체코 원전 소식이 좀 들려왔었고, 여기 분봉을 잠깐 좀 볼게요. 자, 프리마켓에서는 올랐습니다. 근데 9시 땡 하자마자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죠. 요거 제가 30분 동안 굉장히 많은 매물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천억에 넘게 매도 물량이 좀 나왔고요. 이 하락하는 구간 여기죠. 여기가 이제 9시거든요. 자, 그래서 체코원전이 재료 소멸 역할을 좀 하면서 이렇게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매도 물량이 터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제 반등 시도가 있었고요. 중간에 당일 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왔거든요. 다소 아쉽게 뚫어내지는 못했지만 상승 시도는 계속 있었고 매수세도 계속 확인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고요. 체코원전은 제가 세 번의 재료 소멸이 있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당시 작년 7월에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을 때 한 번 있었고 또 여기 5월 2일입니다. 5월 2일 이날이었어요. 이때 급등하다가 이제 차익 실현이 꽤나 많이 나왔는데 자, 벌써 세 번째 재료 소멸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체코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요. 어차피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자,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 우상향이 유지가 될 텐데 다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여기 지난 5월 말에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한 일주일 정도 나왔거든요. 자, 굉장히 짧게 조정을 좀 끝냈고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뭐로 가든 서울로 가면 된다고 결국에는 갈 거예요. 가는데 한 번에 가는 일은 거의 없죠.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올랐다가 조정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마련인데요. 이 정도 흐름만 나와더라도 굉장히 센 거예요. 자,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제부터 해서 이제 3일 동안 연휴가 이뤄지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매수세의 공백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평일이었다면 이렇게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3일 연휴를 앞두고 이 불확실성을 갖고 가지 않으려는 물량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급도 좋아요. 왜냐면 요거 제가 어제 장중에 외국인이 순매도였거든요. 근데 종가로 가면 갈수록 물량이 다시 들어왔고 여전히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액으로 봤을 때 최근에 한 달 한 반 정도 4월 거의 말부터요. 외국인이 7천억을 샀어요. 그리고 개인이 그 물량을 그대로 다 뺏겨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계속 물량을 들고 있어야 되고요. 고점을 돌파를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 39,900원 여기를 돌파했을 때가 이때가 코스피 불장이었거든요. 3,300포인트 갔을 때 코로나 이후로 급등이 나왔던 장이었는데 해당 고점을 돌파를 시작한 게 5월이에요. 5월.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고요. 외국인들이 주포로 역할을 해서 물량을 계속 위로 올려가면서 쓸어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신고가 돌파한 종목은 자, 여기였습니다. 여기. 쉽게 매도해서는 안 되고요. 계속 끝까지 홀딩을 하셔야 돼요.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좀 긴 흐름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 12년 전, 13년 전 고점까지 어느덧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이 뒤로 조금 더 보면은 정말 좋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자, 두산이 14만 원까지 갔다가 2천 원까지 말도 안 되게 급락을 했는데 자, 이 긴 추세가 탈원전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친원전이죠. 친원전이 1년, 2년 만에 끝날 수가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어요. 최소 수년 이상이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의 영광 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 대금도 훨씬 많이 터지고 있어요. 이때보다. 자, 원전은 다시 한번 이제 성장주가 좀 돼버렸는데 그 중심에 우리 두산이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코스피 지금 3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3,000포인트. 지금 2,800까지 올라왔죠.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디 갔죠? 자, 여기 있다. 자, 코스피가 이게 주봉이에요. 작년에
2,900포인트를 못 뚫었습니다. 자, 이때는 21년도입니다. 이때 고점이 39,900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덧 45,000원까지 왔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3,000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누군가는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중심에 원전과 반도체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조선이나 방산도 물론 좋죠.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물론 많이 올랐다고 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계속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미 시가총액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40조까지 올라갔고요. 두산은 지금 27조 정도 됐거든요. 자, 그리고 출발을 시작한 지점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SK 하이닉스랑 다시 한번 전고점 근처로 가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가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최근에 바꾸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주봉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삼성전자랑 원전이 저는 코스피 3천의 주역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이제 증권사라든지 매체에서 3천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원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새로운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베트남 법인 매각하기로 나왔죠. 이 베트남에 있는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의 법인을 HD 현대그룹에 넘기는 방안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각 규모가 4천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얘네는 매각을 할까요? 두산은. 자, 그 베트남 법인은 이 석탄이라든지 화력발전소에 집중이 되어 있는 법인인데요.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원래 두산이 그 분할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금을 좀 확보를 하려고 했죠. 자, 2027년까지 SMR과 가스터빈 원전 쪽에 1조 3천억에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베트남 법인은 이 원전하고 가스 터빈 쪽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석탄 화력 발전과 보일러 관련된 그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를 매각을 해서 이쪽에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1조 3천억 27년까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거에 연장선입니다. 스토리가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4천억을 확보를 해서 더 많은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두산이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요. 내후년에 완공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올해는 25년이죠. 그리고 체코 원전을 우리가 결국 수주를 했죠. 요것도 제가 그냥 깔아놓고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이들은 왜 27년을 목표로 투자를 할까요? 25년보다 7년에 수주할 것들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올해가 원년이죠. 본격적인 수주가 나오는 원년인데요. 자, 앞으로 27년 이후에 더 많은 신규 수주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급적 길게 봐야 되는데 올해 이 선반영,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더 많은 수주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세계에서 네 번째 초대형 터빈 이야기가 나왔어요. 터빈 시험 가동에 성공을 했다. 이게 뭐죠? 네 번째예요. 원래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그리고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미쓰비시 이렇게만 만들 수 있는데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 초대형 터빈 개발에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스터빈이 가스발전소가 앞으로 데이터 센터 전용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올해 미국의 두 개의 데이터 센터에 전용 가스 발전소가 지어질 건데 이거를 우리 두산의 거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원전도 너무 좋고 SMR도 너무 좋고 또 데이터 센터 덕분에 가스 발전소 터빈까지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초입인데요. 우리가 지금같이 좋은 뭐 재료, 모멘텀을 앞두고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불필요한 자산 팔아서 여기 세 가지에 몰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기서 기회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 슈퍼 사이클이 시작돼요. 이제 왜 시작이죠? 체코밖에 우리가 받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체코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도 진행할 거고 미국도 들어갈 건데 한수원이 들어가든 웨스팅이 들어가든 상관없다. 우리는 무조건 껴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올해가 원년인데 여기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끝끝내 우상향 흐름이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저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어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가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소통방은 무료입니다. 여기서 대응 전략과 타점을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나 3만 원일 때 살 걸, 뭐 2만 원대 살 걸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샀겠죠. 근데 저는 이때도 추세 바꾸니까 내려올 때 사지 말고 올라가는 거 보고 사라. 거래대금 늘어나는 거 보고 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7,500원에서 3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소통방 입장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기로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010-8486-5930번, 8486-5930. 여기로 두산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두산.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유튜브 영상에다가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유튜브 제목이 이렇게 있고요. 제목 밑에 더보기를 누르세요. 터치를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영상 설명란이 나옵니다. 여기에 파란색으로 링크가 보일 거예요. 이 링크 터치하시면 저희 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누르셔서 함께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19년 만에 베트남 법인을 매각을 하는데 HD 현대그룹과 4천억 규모로 지금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자, 포트폴리오 재편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만 좀 볼게요. 여기서 석탄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다 볼 수 없으니까, 자,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석탄 화력 발전의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을 정리해서 앞으로 주목을 받는 SMR 가스터빈, 해상풍력 수소 등 이쪽으로 이제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분할에 실패를 했죠. 결국에는 그때는 주가가 오르지 않았어요. 공개 매수가가 28,000원인가 그랬잖아요. 이때인가? 그쵸?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자, 여기서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실패를 했지만 돈은 어쨌든 필요한 거고 앞으로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전 세계 네 번째로 초대형 터빈 시험 가동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자, 미국, 독일, 일본만 만들 수 있었는데 우리가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가스터빈은 이 LNG 발전소에서 여기 터빈을 회전시켜서 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 전용, 여기 써 있죠? 데이터 센터의 설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전용 가스 발전소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여기에만 전력을 공급하는 이 가스 발전소가 앞으로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이미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앞으로 많이 지을 건데 여기서 두산의 가스터빈을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제 나올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원전도 좋고 SMR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서 가급적 길게 좀 끌고 가세요. 그리고 월봉 보시면, 자, 이렇게, 자, 여기 박스권 돌파를 한 게 5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2달 만에 원전이 주도주를 놓을 수는 없어요. 쉴 수는 있겠죠. 쉴 수는 있지만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같이 대응하셔서 좀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길게 볼게요. 더 갈 수 있습니다. 길게 볼 거고요. 원전 후속주 하나 드릴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료입니다. 그리고 당일 주도주 매매를 하는데, 자, 어제 매매일지 한번 볼까요? 어제는 우리 일신석재 하고요. 또 코난 테크놀로지 이렇게 수익을 좀 냈습니다. 자동일지를 먼저 좀 볼까요? 여기 이제 매매 마크 내역 조회를 누르면 매수 매도 타점이 나옵니다. 눌러볼게요. 자,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했어요. 거래대금 엄청나게 몰렸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남북 평화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자, 그리고 눌림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첫 번째 들어가서 한 2.2% 이렇게 수익을 먹고 나왔고요. 두 번째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자, 올라올 때 분할 매도를 하고 나왔어요. 자, 두 번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해서요. 4.2% 정도 이제 수익을 먹고 나왔고, 자, 또 하나는 코난 테크놀로지. 자, 이 AI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에
거래대금 몰렸고요. 급등 나왔습니다. 자, 중간에 항상 이렇게 눌림이나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올라올 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요일에도 한 7% 정도 수익을 먹고 나왔는데요. 실전 투자 1억 만들기입니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매일매일 두 종목 공략을 하는 거고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소액 투자 가능합니다. 자, 하루에 4%가 우리의 목표인데 이렇게 또 운이 좋을 때는 뭐 7%씩 수익 내기도 하고요. 100만 원, 200만 원 상관없어요. 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 종목을 잘 고를 수 있다면 100만 원, 200만 원 금방 올라갑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금방 올라가고요. 함께 하실 분은 여기 전화번호 8486-5930번 여기로 1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1억.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당일 주도주를 선정하는 것부터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까지 모두 안내를 좀 드리고 있고요. 꾸준하게 같이 하시다 보면 금방 또 실력이 늘거든요. 한 1년 정도 좀 계획을 하시고 꾸준하게 하신다면 누구나 나중에는 자체적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전 후석주를 들어가는데, 자, 두산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원전을 300기가와트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많은 원전이 지어질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엄청 올랐죠. 자,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현대건설도 대장주입니다. 자, 그리고 BH까지 대장주인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먼저 올라가면요. 그 다음에 가벼운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에너토크가 단기간에 거의 2배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좀 받았죠. 지난 금요일에도 상승 시도가 충분히 좀 있었었는데 이렇게 가벼운 종목, 예를 들면 우리기술 이제 이런 종목들에서 움직임이 나올 차례입니다. 자,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거를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후속주로 바닥에서 이렇게 틀고 있는 상승 추세로 바꾸고 있는 이 종목을 공략을 할 거예요. 자, 중간중간에 세력들의 매집봉이 충분히 확인이 되고요. 6월 안에 2배 상승할 수 있는 가벼운 종목을 공략을 할 겁니다. 자, 이것도 무료로 안내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실 분은 대장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대장주. 자, 원전 후속주가 급등 나오는 구간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요거 미리 좀 잡아 놓으시면 올해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좋은 결과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우리 보유 종목도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분명히 주도주 계속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때까지 잘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같이 잘 대응하셔서 결과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